서울 외곽의 조용한 아침, 김준호는 동물 희망의 집 재활센터의 문을 열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는 수많은 트라우마를 가진 개들을 치료해왔다. 그의 손길은 마법과도 같았다. 상처 입은 영혼들을 치유하는 그의 능력은 이미 전설이 되어 있었다. 이른 아침부터 준호는 새로운 자원봉사자 민지와 함께 최근에 구조된 레브라도 리트리버를 훈련하고 있었다. 갈색 털의 레브라도는 천천히 신뢰를 쌓아가고 있었고, 준호는 민지에게 동물의 미세한 행동 신호를 읽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다. 보세요, 민지씨. 꼬리의 움직임이 달라졌어요. 이제 우리를 더 신뢰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서울시 동물보호과였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검사관의 목소리는 긴박했다. 김 선생님, 긴급한 케이스가 들어왔습니다. 하늘이라는 저먼 셰퍼드인데 상황이 심각합니다. 준호는 전화를 끊자마자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검사관이 설명한 하늘이의 상황은 그가 지금까지 마주한 것 중 가장 어려운 사례였다. 수년간 쇠사슬에 묶여 제대로 된 돌봄도 받지 못한 개, 인간에 대한 깊은 불신과 공포심을 가진 채 살아온 하늘이. 센터로 돌아온 준호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잠시 생각에 잠겼다. 벽에 걸린 수많은 성공 사례들의 사진들이 그의 시선을 끌었다. 각각의 사진 뒤에는 끝없는 인내와 헌신의 시간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다. 하늘이의 케이스는 그의 모든 경험과 기술을 시험할 것이다. 준호는 서류 서랍에서 빈 파일을 꺼내 하늘이라고 적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벚꽃 잎들이 봄바람에 흩날렸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자연의 신호 같았다. 그는 하늘이를 데리러 가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민지가 조심스레 다가와 물었다. 선생님,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준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네, 민지씨. 우리 함께 준비해요. 이번 케이스는 특별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네요. 우선 조용한 공간을 마련해야 해요. 하늘이가 올 때 다른 개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다. 준호는 창밖의 벚꽃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20년의 경험이 그에게 가르쳐준 것이 있다면 그것은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었다. 아무리 어둡고 깊은 상처라도 끝없는 인내와 사랑으로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서울 교외의 좁은 골목길, 준호는 동물보호과 검사관과 함께 하늘이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잿빛 하늘 아래 낡은 대문 앞에 도착했다. 철문 너머에서 들리는 쇠사슬 소리가 준호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이쪽입니다. 김 선생님. 검사관이 대문을 열자 좁은 마당이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곳에서 준호는 처음으로 하늘이를 마주했다. 무거운 쇠사슬에 묶인 채 구석에 웅크린 저먼 셰퍼드. 한때는 분명 당당했을 그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하늘이의 눈빛이 준호의 시선을 붙잡았다. 그 속에는 깊은 두려움과 불신이 가득했다. 준호가 한 걸음 다가서자 하늘이는 날카로운 으르렁거림으로 응답했다. 그의 온몸은 경계심으로 굳어 있었다. 얼마나 오래 이곳에 있었나요? 준호가 검사관에게 물었다. 이웃의 신고로는 최소 5년은 된다고 합니다. 주인은 거의 집에 나타나지 않았고. 준호는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신선한 고기를 꺼냈다. 하늘이를 향해 천천히 손을 뻗었지만 하늘이는 고개를 돌렸다. 음식보다 더 강한 것이 하늘이를 지배하고 있었다. 공포였다. 그때였다.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가야금 소리에 하늘이의 귀가 살짝 움직였다. 준호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음악에 반응하는 하늘이의 모습에서 작은 희망을 발견한 것이다. 김 선생님, 이 개는 너무 위험해 보입니다. 다루기 힘들 것 같은데.
검사관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준호의 시선은 하늘이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20년간의 경험이 그에게 말해주고 있었다. 하늘이의 공격적인 행동 뒤에는 깊은 상처와 두려움이 숨어 있다는 것을. 제가 맡겠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하늘이는 지금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어요. 단지 그 방법을 모를 뿐이죠. 준호는 천천히 하늘이에게 다가갔다. 이번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은 빈손으로. 적당한 거리에서 멈춰 선 그는 바닥에 앉았다. 하늘이의 눈높이에 맞추어. 괜찮아, 하늘아. 이제 아무도 너를 다치게 하지 않을 거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는 동안 멀리서 들려오는 가야금 소리가 마당을 감쌌다. 하늘이의 으르렁거림이 조금씩 잦아들었다. 그것은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준호에게는 충분했다. 모든 치유의 여정은 이런 작은 순간들로부터 시작되니까. 동물 희망의 집에 도착한 첫날, 하늘이는 모든 것을 경계했다. 준호가 특별히 준비한 조용한 공간에서도 그의 긴장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센터의 일상적인 소리 하나하나가 하늘이에게는 위협으로 다가왔다. 하늘아, 여기가 내 새로운 집이야. 준호는 부드럽게 말했지만 하늘이는 구석에 몸을 웅크린 채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민지가 가져온 가죽 장갑을 준호가 착용하는 순간 하늘이는 극도의 공포 반응을 보였다. 준호는 즉시 장갑을 벗었다. 그 순간의 반응은 하늘이의 과거에 대한 중요한 단서였다. 민지씨, 앞으로 가죽 제품은 일절 사용하지 맙시다. 하늘이에게 안 좋은 기억이 있는 것 같네요. 그때 센터 옆집에 사는 박씨가 찾아왔다. 김 선생님, 저 개가 위험하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이런 위험한 개를 키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준호는 차분히 설명했다. 박 선생님, 하늘이는 지금 치료 중입니다. 저희 센터는 모든 안전 규정을 철저히 지키고 있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박 씨의 방문은 준호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동네 주민들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빠른 진전이 필요했다. 며칠이 지났다. 준호는 매일 하늘이의 공간 근처에서 시간을 보냈다. 말을 걸고, 책을 읽고, 때로는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다. 변화는 미세했지만 분명했다. 하늘이는 더 이상 준호가 다가갈 때마다 극단적인 공포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특별한 진전이 있었던 것은 센터의 다른 개가 놓고 간 장난감을 발견했을 때였다. 하늘이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천천히 장난감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조심스럽게 발로 건드리는 모습은 준호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다. 선생님, 민지가 흥분된 목소리로 불렀다. 하늘이가 장난감을 물었어요. 그것은 작은 승리였다. 하지만 준호는 알고 있었다.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을. 그날 밤, 준호는 하늘이의 관찰 일지에 특별한 메모를 남겼다. 하늘이는 오늘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무언가와 상호작용했다. 이것은 단순한 행동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하늘이가 드디어 이 공간을 충분히 안전하다고 느끼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것이다. 그러나 그날 밤, 갑작스러운 천둥 소리에 하늘이는 극도의 공황 상태에 빠졌다. 준호는 급히 센터로 돌아와야 했다. 밤새 하늘이 곁에서 그를 진정시키며 준호는 깨달았다. 하늘이의 치유 여정은 이제 겨우 시작이었다. 앞으로 더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평화로운 아침의 일상이 깨진 것은 한 남자가 갑자기 센터에 들이닥치면서였다. 내 개를 돌려달라. 거친 목소리가 센터를 울렸다. 하늘이의 전 주인이었다. 준호는 사무실에서 나와 남자를 마주했다. 진정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남자의 태도는 위협적이었다. 난 이제 달라져요.
하늘이는 내 개라고요. 데려가겠습니다. 그 순간 옆방에서 하늘이의 격렬한 반응이 들렸다. 전 주인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보인 반응이었다. 준호는 하늘이의 떨리는 몸과 공포에 질린 눈빛을 볼 수 있었다. 죄송하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하늘이는 현재 재활 치료 중이에요. 법적으로도 이미 보호소로 이관된 상태고요. 남자는 더욱 흥분했다. 당신이 뭘 안다고? 내가 키우던 개를. 준호는 차분히 서류철을 꺼냈다. 수의사 진단서, 하늘이의 상태를 기록한 사진들, 동물보호단체의 평가서, 이건 하늘이가 저희에게 왔을 때의 상태입니다. 보시다시피 남자의 얼굴이 굳어졌다. 준호는 계속해서 말했다. 하늘이는 이제 조금씩 변화하고 있어요. 처음으로 장난감과 놀기 시작했고, 다른 생명체를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준호는 남자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당신도 변화하고 싶다고 하셨죠? 그렇다면 하늘이의 변화도 지켜봐 주세요. 지금 하늘이에게 필요한 건 안정과 치유의 시간입니다. 민지가 조심스레 다가와 하늘이의 최근 사진을 보여주었다. 장난감을 조심스레 만지는 모습, 준호의 손길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순간들.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들이 담긴 순간들이었다. 남자는 한동안 사진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어깨가 처음으로 늘어졌다. 저는 정말 하늘이를 다시 키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언제든 하늘이의 치료 과정을 보러 오실 수 있습니다. 준호가 제안했다. 하지만 지금은 하늘이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남자는 마지막으로 하늘이가 있는 방향을 바라보았다.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다. 그리고 천천히 센터를 나갔다. 그날 저녁, 준호는 하늘이와 함께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하늘이의 눈에서 여전히 불안감이 느껴졌지만 준호의 존재가 그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 같다. 이제 괜찮아, 하늘아. 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준호의 말에 하늘이가 처음으로 그의 손길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였다. 그것은 작은 순간이었지만 큰 의미를 담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하늘이의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다. 어느 날 아침, 준호는 특별한 시도를 하기로 결정했다. 센터 뒤편의 작은 정원에서 하늘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한 것이다. 하늘아, 오늘은 새로운 곳에 가볼 거야. 준호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하늘이는 귀를 기울였다. 이제 그는 준호의 목소리를 위협이 아닌 안전한 신호로 인식하고 있었다. 정원으로 향하는 문이 열리자 하늘이는 잠시 망설였다. 햇살이 가득한 정원은 그에게 너무나 낯선 공간이었다. 준호는 서두르지 않았다. 하늘이가 스스로 첫 발걸음을 내딛기를 기다렸다. 선생님, 민지가 놀란 목소리로 불렀다. 하늘이가 다른 개의 짖는 소리에 반응하지 않아요. 실제로 하늘이는 더 이상 다른 개들의 소리에 과민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대신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주변을 살펴보고 있었다. 봄바람이 불어오자 하늘이의 긴 털이 나부꼈다. 처음으로 그의 모습에서 과거의 위험이 엿보였다. 준호는 조용히 지켜보았다. 하늘이가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며 정원을 탐험하기 시작했다. 특히 감동적인 순간은 어린 자원봉사자의 방문 때였다. 평소라면 극도의 불안감을 보였을 하늘이가 이번에는 달랐다. 아이의 순수한 에너지에 하늘이는 낮은 울음소리로 응답했다. 그것은 두려움의 신호가 아닌 관심의 표현이었다. 김 선생님, 수의사가 정기검진 후 말했다. 하늘이의 만성 통증이 많이 완화되었네요. 심리적 안정이 신체 회복에도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준호는 하늘이의 변화를 기록하면서 특별한 순간을 포착했다. 다른 개를 훈련시킬 때 하늘이가 그 모습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었던 것이다. 마치 배우려는 듯한 태도였다. 앉아, 준호가 다른 개에게 명령했을 때 놀랍게도 하늘이도 같은 동작을 따라했다. 그 순간 센터의 모든 사람들이 감동의 탄성을 내뱉었다. 하늘이가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학습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저녁 무렵, 준호는 하늘이와 함께 정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하늘이는 이제 준호의 곁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가야금 소리에 하늘이의 귀가 움직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닌 평화로운 반응이었다. 내가 해낼 줄 알았어, 하늘아, 준호가 속삭였다. 하늘이의 눈에는 더 이상 공포가 없었다. 대신 그곳에는 새로운 희망의 빛이 깃들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닌 완전한 변화의 시작이었다. 마침내 그 순간이 왔다. 준호는 오랫동안 이 날을 준비해왔다. 하늘이의 목에서 마지막 목줄을 풀어주는 날이었다. 센터의 모든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하늘아, 이제 정말 자유롭게 될 거야. 준호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하늘이의 눈에는 더 이상 예전의 공포가 없었다. 대신 그곳에는 신뢰와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목줄이 풀리는 순간 모두가 숨을 죽였다. 하늘이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준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이제 자신감이 빛나고 있었다. 처음으로 완전히 자유로워진 하늘이는 센터의 마당을 걸었다. 더 이상 쇠사슬에 묶여있지 않은 그의 걸음걸이는 당당했다. 준호는 감동의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선생님, 민지가 속삭였다. 하늘이가 웃는 것 같아요. 정말로 하늘이의 입가에는 작은 미소 같은 것이 떠올라 있었다. 그날 오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센터를 방문한 한 가족의 어린아이가 실수로 넘어졌을 때 하늘이가 먼저 다가가 아이의 얼굴을 조심스레 핥아주었다. 모든 이들이 감동의 탄성을 내뱉었다. 한때 인간의 접촉을 극도로 두려워하던 하늘이가 이제는 다른 이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늘이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준호가 센터의 블로그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 믿음과 사랑, 그리고 끝없는 인내가 있다면 어떤 상처도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마지막 문장을 쓰면서 준호는 창 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이는 이제 다른 개들과 함께 평화롭게 어울리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묶여있지 않았다. 친애하는 시청자 여러분, 하늘이의 감동적인 여정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제2의 삶을 시작하는 동물들의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또 다른 하늘이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매주 새로운 감동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용기와 희망의 여정 끝에 하늘이는 마침내 진정한 자유를 찾았다. 그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이제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저 앞으로의 새로운 모험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